안녕하세요. 부탄시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매매 과정과 주의사항 및 꿀팁을 같이 다루겠습니다.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담았으니까 매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앞으로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먼저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은 상세하게는 4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계약 단계, 본계약 단계, 중도금 단계, 잔금 단계 이렇게 말이죠.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시작할게요.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현재 2억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3억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즉 5천만 원이고 중도금과 잔금은 서로 협의해서 금액과 날짜를 정합니다. 먼저 가계약 단계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계약 단계는 쉽게 말해서 해당 물건을 찜하는 단계예요. 오전에 여러 개의 매물을 구경하고 집에 와서 배우자랑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매수하겠다고 결정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소장님께 거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럼 중개소장님이 문자로 해당 물건의 동호수, 매매 대금, 중도금, 잔금일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보낼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은 그 문자를 확인한 후에 매도자 계좌번호로 가계약금을 송금하면 가계약이 완료된 셈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의 일부라는 표현이 맞지만 편의상 가계약금으로 많이 부르곤 합니다. 이 가계약금은 서로 조율하기 나름인데요. 500만 원으로 해도 되고 2천만 원으로 해도 되고 위에 예시로 들었던 본계약금인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식 계약서를 쓰는 본계약 단계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을 이체한 이후에 1, 2주 내에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로 협의가 된다면 다음날 진행을 해도 무방하고요. 본계약 날에는 중개소장, 매수인, 매도인 이렇게 모두 중개소에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모든 절차는 중개소장님이 다 진행을 하니까 겁먹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계약금 5천만 원 중에 먼저 보냈던 가계약금을 빼고 송금하시면 됩니다. 즉, 가계약금을 1천만 원 보냈다면 본계약 날에는 4천만 원만 송금하면 되는 것이죠. 계약서의 금액, 특약사항 등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금 송금과 도장만 찍고 깔끔하게 나오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중도금 단계인데요. 통상적으로 중도금은 매매대금의 한 2에서 40% 정도 합니다. 물론 날짜와 금액을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건데요. 위에서 예시로 2억의 현금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럼 계약날에 5천만 원을 사용해야 되니까 남은 현금은 1.5억입니다. 1.5억 이하로 중도금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죠. 중도금 날짜도 계약서 작성 후 2주 뒤건 한 달 뒤건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을 해당 날짜에 매도자에게 송금하고 중개소장님께 송금했다는 문자 한 통 보내면 되는 간단한 단계입니다. 참고로 중도금을 송금하면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주의사항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잔금 단계입니다. 가장 어수선한 단계인데요.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법무사 등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사까지 하며 복잡한 감이 있죠. 잔금 당일에도 중개소장님과 법무사가 진행을 하니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집에 매도인의 대출이 남아있다면 내가 신청한 대출로 상대방의 대출을 말소하고 대출 근저당이 없다면 신청한 대출금 3억이 모두 매도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해당 집을 이제 내 집으로 이전을 해주는 과정까지 마무리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 잔금일 전에 매수인은 대출 신청과 이전 등기 법무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대출의 경우 본계약까지 끝내고 대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법무사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직접 발품 판국과 중개소장님이 소개시켜준 법무사 이렇게 여러 곳의 비교를 통해서 직접 고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잔금일이 끝나고 대략 일주일 후 등기 권리증까지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매 과정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영상의 핵심인 주의사항과 꿀팁을 각 단계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과 각종 서류 준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부터 확인을 하세요. 특히 갑구와 을구란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임차권 등기명령 등 근저당 변동사항이라든지 세입자와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부분에 빨간 선으로 지워진 것이 있다면 말소된 거라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단계에서 챙겨야 할 서류는 3일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두세요. 이번에는 가계약금 단계에서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계약금을 쏘기 전에가 가장 신경 쓸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계약 시 주의사항은 가격 조정, 대출 상담, 특약사항, 각 단계별 금액, 진행 날짜 등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놔야 합니다. 가격 조정의 경우 확정적으로 완료를 해놓고 계약서를 쓰러 가세요. 계약서 쓰는 날 또 가격 조정하다가 매도자가 기분 상해서 거래가 무산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담의 경우도 아주 중요합니다. 대출 상담사 2명 이상에게 상담을 해서 더블 체크까지 꼭 해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특약사항까지 모두 협의를 맞춰놔야 중간에 트러블 없이 거래 진행이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매도자가 책임지고 잔금 전까지 수리를 완료한다 같은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히 해놓고 가계약금을 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본계약 단계 주의사항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금을 송금할 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4개가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증의 이름, 계좌이체할 때 매도자 이름, 앞에 앉아있는 매도자의 얼굴, 이 4가지가 모두 일치함을 확인한 후 계약금 전송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핸드폰에서 은행 어플로 송금 시 이체 한도를 꼭 확인하고 가세요. 어플에서 물론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도자가 오지 못하면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중개소장님이 금액을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0의 개수를 잘 확인하시고 가계약 시 요청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나 확인도 해보세요. 다음은 중도금 단계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송금만 하면 되는 큰 신경 쓸 것이 없는 단계예요. 한 가지가 부동산 폭등장에는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더 상승한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도금 일자를 본계약 일자와 가까이 두어서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죠. 마지막으로 잔금 단계인데요. 가장 먼저 대출 신청은 여러 은행에 상담을 해서 금리가 가장 낮은 곳에 신청하는 게 당연하겠죠.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 인터넷에서 정식 상담사가 맞는지 조회가 가능하니까 상담 전에 꼭 활용을 해보세요. 참고로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 우대를 해주는 곳도 많으니 전자계약을 추천드립니다. 가계약할 때부터 중개소장님께 전자계약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전 등기 법무사는 중개소장님께 먼저 소개를 부탁하고 또 해당 지역 법무사에서도 견적서를 받아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특히 보수료, 수수료 항목을 잘 보고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매매 진행 과정과 각 단계별 주의사항과 꿀팁들을 정리해봤어요. 처음 듣는 어색한 내용이 많을 것이니까 반복 시청 후 하나씩 체크해 나가세요. 이 영상 하나로 실수 없이 안전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